자, 이제 이번 시간에 확률의 뜻과 활용해가지고 이제 아예 대단원이 바뀌거든요, 이제.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를 다뤘다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행과 사건 이제 보도록 할게. 시행과 사건.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이랑 상황이 주어지는데, 자, 시행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는 어떤 뭔가를 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주사위를 한 개 던지겠대. 주사위를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우리 주사위를 던지면은 나오는 게 이제 경우의 수들이 1 나오냐, 2 나오냐, 3 나오냐, 4 나오냐, 5 나오냐, 6 나오냐 해가지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6가지가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를 발생시키는 게 시행이야. 근데 표본 공간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표본 공간이 뭐냐면 이 시행을 함으로써 이제 벌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집합으로 본 거야. 집합의 원소로 본 거야. 당연히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원소로 하는 이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나오거든요. 근원 사건. 이거는 이 표본 공간에서 원소가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이다라고 보면 돼. 원소가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 그러니까 1, 2, 3, 4, 5, 6 얘네를 이제 하나의 집합으로 보신 거고, 하나의 집합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해가지고 전사건, 공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이상의 눈은 무조건 나오겠죠. 자, 그게 전사건이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있죠? 이거는 이제 공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라고 해가지고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하면은, 자, 시행이라는 거는 같은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 동전 던지기는 여러 번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번. 근데 여러 번 했을 때 이제 여러 번 던질 때마다 막 상황이 막 바뀌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누가 막 개입하거나 조작하는 게 아닌 거지, 이제. 그러한 거를 시행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그 경우의 수들의 그 결과 집합을 표본 공간이다라고 얘기해.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표본 공간. 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이제 뭐라고 이제 부르시냐면은 이거를 이제 사건이라 불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원소 한 개짜리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이제 쉽게 이해하면 이거야. 자,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이제 135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5라는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집합. 자, 여기서 사건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 단원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집합으로 봐. 집합으로. 이거 다 집합 표현이잖아. 집합 표현. 그래서 사건은 여기선 집합으로 보셔야 되고,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홀수가 나오는 그 모든 가지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표본 공간의 일부분 부분 집합이 사건이다 라고 놓아주면 될 것 같아.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사건. 그리고 표본 공간이 자기 자신이 집합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전사건이죠. 전사건. 그러니까 전사건은, 자, 이 상황에서의 전사건은 1,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표본 공간이랑 일치한다 이거야. 일치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빌공자 한자로 비어있다라고 해서 공사건이라고 얘기해. 공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S로 나타낸다라는 거야. S로 나타낸다. 이때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표본 공간 영어로 그대로 한번 번역해봐. 뭐야 이거? 표본 뭐야? 표본 뭐야? 표본 여기 영어 1등급 없나? 표본 뭐야? 주변을 두리번 하는데 이제. 자,
표본, 샘플. 공간이 뭐야, 공간? 아니, 공간이 영어로 뭐냐고, 공간이.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그래서 이제 S로 나타내는 거야, S. 자, 그리고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 자, 상식적으로. 자, 어떤 시행을 했어. 그럼 경우의 수가 발생해야 되잖아. 자, 만약에 표본 공간이 공집합이야. 뭔가 시행을 했는데 경우의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상황을 따지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몇 가지 용어들이 더 나오는데 배반사건과 여사건이 있어. 자, 뭐냐면 그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나오는데 우리 집합이랑 똑같아. 합사건은 이제 두 사건 A, B가 이제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기호로는 A 합집합 B 이렇게 우리 집합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집합 표현이랑 저렇게 똑같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이야. 곱사건이 이제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곱사건. 자, 이거는 그 방금 위에랑 다르게 그 합사건은 합집합이 기호인 건데 자, 곱사건은 뭐냐면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게 집합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로 나타내는 거였단 말이지. 근데 쟤를 교사건이라고 하진 않고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사건. 그 다음에 배반사건 나오는데 이거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을 때 교집합이 없을 때 자, 요럴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반. 자, 배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두 사건을 서로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배반사건.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배반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 자, 여사건이 나오잖아요. 여사건이 이제. 자, 사건 A에 대해서, 자,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다라고 한대. 여사건. 자,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A 여집합으로 나타냅니다. A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제. A 여집합이라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이제 뭐냐면, 배반사건은 자, 필수예제 1번인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겠대. 자, 사건 A와 배반인 걸 고르래 이제. 우선 사건 A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사건 A는 뭐냐면은 이제 1, 2, 3 이렇게 원소로 갖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로 가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의 사건들의 집합을 작성해 볼게.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그렇게 된다면,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이제 5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5. 자, 그 다음에 이제 C야. C는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 짝수의 눈이 이제. 그러면은 주사위에서 짝수가 2, 4, 6이 있잖아요. 2, 4, 6이 이제. 2, 4, 6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D를 봐봐. D를 이제.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6의 약수가 아닌 눈. 6의 약수가 이제 1, 2, 3, 6이잖아요. 그죠? 1, 2, 3, 6.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봐줘야지. 4, 5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4, 5. 자, 그래서 A, B, C, D를 저렇게 다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 A, B, C, D를. 자, 그랬을 때 지금 사건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돼 있지. A랑 겹치는 원소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B 안 겹치죠, 지금? 겹치는 게 없으니까 기억 일단 세주고 그 다음에 이제 C도 겹치는 게 보니까 C는 겹치는 게 있네. 이건 배반 사건이 아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4, 5랑 겹치는 게 지금 보니까 없어. 자, 없으니까 이제 디귿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디귿도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 디귿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기억 디귿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2번인데 필수예제 2번인데 자,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인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로 보겠대. 홀수인 소수가 나오는 사건. 자, 그랬을 때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주래.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이 홀수인 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소수가 2, 3, 5, 7 이렇게 진행되는데 2만 유일한 짝수니까 3, 5, 7 이렇게 진행돼야 되지만 1부터 6까지의 수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A 사건을 3, 5라고 잡아주면 돼. 3, 5. 자, 이랬을 때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야.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원래 전체 표본 공간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1, 2, 3, 4, 5, 6. 자, 얘들아, 이 집합 S의 부분 집합 있지?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었죠? 자, 그 부분 집합은 얘네들의 원소 일부를 이제 가지고 새로운 집합 만드는 건데, 자, 1이라는 원소가 여기 들어갈까 말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개. 그 다음 거는 2개. 2개 해서 2의 6제곱이란 말이야.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였어. 2에 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지수에 올라오겠지? 원소의 개수가 지수에 올라오는데, 자, 근데 얘랑 겹치는 원소가 없게 부분 집합을 구성하면 돼. 그러면은 애초에 3하고 5를 배제해 놓자. 남는 원소가 뭔데 그러면? 1, 2, 4, 6 맞니? 1, 2, 4, 6? 쟤네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 2의 4제곱 16으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지. 16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이제 16이 되겠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가끔 공집합을 제외한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오긴 해서 그때는 공집합 하나 제외해서 15라고 답을 내는 거야. 15.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결론 문제를 똑바로 읽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확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확률 이제 아까 표본 공간은 뭐라고 했지? 샘플 스페이스. 자, 근데 이제 확률도 이제 봐봐. 우리가 아는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풀어서 쓰면 이거야.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 안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했다 이거야. 수치화했다.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을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그래서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해서 괄호 안에는 그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사건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가는 뭐를 해줘? P라고 써. P가 갑자기 왜 나오냐? 확률의 영어로 어떤 단어냐면은 확률을 뜻하는 자, probability. 뭔 뜻이야 이거? 완전 가능성. 아마도 그치. 근데 이제 명사형이네. 명사형. 가능성.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봐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 S가 U1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대. 말이 복잡한데 그냥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경우의 수가 U1다 이 얘기야. 무수히 많다 이 얘기가 아니야 이제. 근데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겠대.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겠대. 자, 그러면 이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자, 일단 그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지금 확률을 계산한대. 저거 뭔 말인지 알겠니? 좀 받아들여지니 이게 지금?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 주사위를 던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가지. 근데 홀수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우리 당연히 2분의 1이라 얘기하잖아. 원래는 몇 분의 몇인데? 원래 6분의 3.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사위를 던졌다.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홀수가 나오는 확률? 그럼 홀수가 나오는 가지수가 3가지.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홀수가 이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 분자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기본 원칙이란 말이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이 나옵니다. 통계적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자,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으로 보겠대. Rn.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상대 도수가 어떤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사건 A의 자,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씁시다. 통계적 확률.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저 통계적 확률은 자, 이거는
자,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R번 일어난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시행 횟수 n분의 A가 일어날 횟수 R로 볼 수 있어. n분의 R이야. n분의 R. 근데 저 n분의 R이라는 값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면 그 가까워지는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 라고 보겠다 이거야. 통계적 확률.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그 앞에 수학적 확률은 진짜 지극히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이야.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근데 통계적 확률, 진짜로 동전을 던져. 진짜 막 던져.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나 세보는 거야. 직접 던져서 구한 확률이라 보면 돼. 진짜 시행을 해서. 그런데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는 실제로는 요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도수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야.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은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다시 동전을 던지면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내가 동전을 100번 던져봤는데 앞면이 60번 나왔어. 그러면은 앞면에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60 해가지고 10분의 6이 나오는 게 맞잖아? 자, 그런데 시행 횟수를 점점 늘려봤어, 더 이제. 늘리면, 막 동전이 막 뭐 찌그러지고 앞뒷면에 나올 확률이 막 다르다? 뭐 그런 가정하지 않고 계속 그 동전을 여러 번 무수히 많이 던지면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확률인 2분의 1이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 기본 성질. 자, 이제 확률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확률을 가능성, 영어로 뭐라고 했지? probability. 그래서 확률을 보통 퍼센티지로 이렇게 쓰잖아요, 확률이 이제. 무조건 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게 확률인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확률이야,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봐봐. 사실 이 백분율이라는 거는 이제 나누기 100을 해가지고 우리 0과 1 사이의 범위 아닙니까? 0과 1 사이의 범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행을 함으로써 표본 공간 S가 잡혀 있어, 이제. 그런데 그 표본 공간 S 중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가 있어. 그럼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빵부터 전체 사이일 거야. 0부터 전체 사이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 양변을 이제 NS로 나누면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 뭐 NS분의 NA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자체를 이제 PA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PA로 보겠다. 이렇게 0과 1 사이의 범위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하는 거야.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이제. 자, 또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자, 즉,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자, 얘들아, S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제. 이거는 전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1이야, 1,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얘기하는 거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공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하적 확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 기하적 확률이 이제. 자, 기하적 확률을 이제 보면은, 자, 보시면, 자,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NS와 NA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길이, 넓이, 부피, 시간 등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두 집합 SA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의 확률을 구한대. 이게 뭔 말이냐면, 방금 전에 확률은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이제 셀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제. 뭐 몇 가지 분의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볼래? 자, 원이 있어, 원. 4등분을 해, 4등분. 4등분을 해. 자, 내가 이제 화살을 쏘는 거야. 화살을 쏘았는데 반드시 이 원 안에 들어가. 자, 그런데 이 라인에 걸치는 건 제외하고 화살을 하나 쐈을 때 이 부분에 화살이 꽂힐 확률을 물어봤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맞니? 4분의 1? 자, 이거가 왜 4분의 1인지 알아? 자, 잘 들어봐. 내가 화살을 쐈어. 그러면 화살이 어딘가에 딱 꽂혀. 점을 이제 형성한다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점의 가지수가 무수히 많지 않니? 다 찍힐 거 아니야. 셀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4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확률이라는 거는 셀 수 있는 것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점이 찍힐 수 있는 가지수가 무수히 많잖아요,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했던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관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길이, 넓이, 부피, 시간. 이런 거는 세는 게 아니라 재는 거거든. 재는 거. 측정하는 거야. 재는 거.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럴 때는 각 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을 이용해서 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전체 이 원의 넓이를 잡아볼게. 이제 반지름을 2라 잡아봅시다. 자, 지금 이제 이 화살이 꽂힐 수 있는 그 영역의 원의 넓이가 4파야, 4파 이제. 4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이 부분에 화살이 꽂히는 그 원의 넓이는 4등분 하니까 1파이잖아, 1파이. 그래가지고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거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선에서 확률을 구하면 돼. 근데 위에서는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셀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했지만 기하적 확률은 그냥 이제 좀 이제 유도리 있게 그냥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네, 이 정도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자, 이제 3번. 수학적 확률 봅시다. 수학적 확률. 자, 이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볼 건데 사실 1단원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베이스가 돼요, 이제. 그래서 1단원 내용을 이제 잘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거 다 해보면은 오늘이 이제 확통 3번째 수업이거든요. 여기 3단원이 가장 쉬운 파트일 거예요, 이제. 여기 3단원이 이제. 여기 이해 못한다. 그럼 어떻게 뭐 내가 더 해줄 게 없어, 진짜. 자,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래. 홀수일 확률.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2개를 던집니다. 각 주사위당 6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6의 제곱으로 나오지 않겠니? 6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6의 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나오는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걸 구하래. 홀수인 거 이제. 홀수인 걸 구해주래 이제. 자, 그러면 얘들아 그 여러 개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모든 수가 홀수여야 곱해도 홀수야. 짝수가 하나라도 섞이는 순간 곱했을 때 짝수야. 즉 이 말 자체는 모두 곱하는 모든 수가 홀수여야 가능해. 홀수. 곱하는 모든 수가 홀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곱하는 모든 수가 홀수여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각 주사위를 던질 때, 2번 던질 때 첫 번째 주사위도 홀수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주사위도 홀수가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홀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의 제곱으로 일단 써주면 될 것 같아. 3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이제. 여기 약분이 아니라 요걸 이제 그냥 계산하자. 36분의 9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아.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 4분의 1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수 이제 4번이야. 4번 이제 4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저 6개의 문자가 있네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전체 경우의 수가 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저거 일렬로 나열하면은 지금 이거 중복되는 문자는 지금 없거든요. 저거를 나열하면 경우의 수 어떻게 나와줘야 돼? 자, 6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에 A와 R이 올 확률이래. 그러면은 양 끝에 A와 R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 A하고 R이 오는 경우의 수. 저걸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R이 만약에 양 끝에 왔다라고 치면은 가운데 4개를 이제 나열해주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A하고 R은 양 끝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양 끄트머리 나열. 그 다음에 가운데 남은 4개 나열. 이게 끝이야. 6팩분의 2팩 4팩.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 약분해 주니까 6 곱하기 5가 되겠고 2 한 번 더 약분해 주시면은 3, 5, 15, 15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5번을 한번 보시면, 5번을 이제 보시면,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겠대. 원탁에 이제. 이때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구해주래.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전체 상황이 이거야. 전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7명이야. 7명 이제. 7명인데, 이제 저 7명을 원탁에 둘러앉겠다 라고 해주게 된다면, 원소열로 몇 팩입니까? 6팩이 되겠죠. 6팩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인 거야.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 자, 그러면은 이제 여자를 하나로 묶자. 여자 동그라미라고 치고 하나로 묶어. 자, 남자 4명이 있네. 자, 총 사람이 몇 명 있는 셈이죠? 쟤는 이제 몇 명? 얘를 하나로 봤으니까 5명의 사람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거야. 그러면은 몇 팩이야? 5팩이 아니라 4팩. 근데 여자 3명 지들끼리 자리 바뀌는 거 3팩. 요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네. 요렇게 이제. 그래서 6 곱하기 5라고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약분이 또 되니까 5분의 1이다 라는 거죠. 5분의 1. 5분의 1로 봐주면 될 것 같아. 5분의 1로. 되십니까? 5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필수의 6번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5번부터 이 단원에서 이제 확통해서 배우던 내용으로 확률을 구해보는 거고, 필수의 6번은, 자, 4개의 숫자 0, 2, 3, 5가 있네. 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해주래. 홀수일 확률 이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봐봐. 5자리 수를 만드는데 지금 0, 2, 3,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맨 앞자리엔 0이 못 오잖아요. 0 제외한 2, 3, 5만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되겠지? 3가지 경우의 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뭐 제약 조건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 뒤에도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4의 4제곱.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야. 전체 경우의 수.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해주래. 홀수일 확률. 자, 그러면은 지금 맨 뒤에가 홀수가 와줘야 되잖아. 자, 일단은 홀수가 맨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일단 맨 앞에는 저 3가지 중에 하나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3개 있죠? 가운데 3개. 가운데 3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이 4가지 해가지고 4의 세제곱에다가 이제 4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있죠? 맨 뒤에. 맨 뒤에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지금 홀수 3, 5만 가능하니 2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 있겠네. 2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약분이 되겠지? 3 약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4 3개, 4 하나 약분해 주시면은 4분의 2 해줘가지고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7번 이제 한번 보시면 7번. 자, 7번을 이제 보시면 자,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자, S와 T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올 확률을 구해주래. 양 끝에 올 확률 이제. 자, 요거는 지금 잘 보시면은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요. 보시면 자, W, E, P, S, I, T, E. 자, 요렇게 내가 잡아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도록 할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자, S와 T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올 확률을 구해주래. 일단 일렬로 나열을 시켜야지. 7개의 문자 나열 7팩인데 근데 이 2개가 같은 거니까 갓순열로 숫자 2팩토리얼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숫자 2팩으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S와 T가 양 끝에 올 확률이래. ST를 양 끝에 배치해보자. 양 끝에 이제 양 끝에 배치해보시면은 자, 봐봐 이제 자, 이제 WEEBI잖아. WEEBI 요거 5개를 지금 나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5개를 이제 저거 나열해주시는 거니까 저거 이제 어떻게 돼? 자, 일단은 그 ST 나열 2팩토리얼 끄트머리 5개를 나열하는데 이 2개가 중복이네. 이제 이 2개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2팩토리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2팩 없어지면서 이제 자 7팩 바로 쓰자. 약분도 되니까 이거 이제 7 곱하기 6인데 2 하나 또 이제 되니까 7, 3에 21 이렇게 21분의 1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1분의 1 되심? 8번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대. 여기까지 보고 경우의 수 작성할 거야. 근데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그러한 확률을 구해주래. 그런 확률이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꺼낸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꺼내고 나서 뭐 나열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꺼내기만 하면 되잖아. 선택만 하면 되지. 선택만. 경우의 수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5C3이야. 5C3. 그 다음에 자, 흰 공이 3개가 있는데 흰 공 3개 중에서 2개가 뽑혀야 돼. 그럼 흰 공 3개 중 2개를 골라야 돼. 3C.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있었는데 검은 공이 하나가 나와줘야 된대. 2C1이야. 2C1. 얘네를 그래서 곱해버리면 될 것 같아. 얘네를 이제 곱해버리시면 되겠다. 계산해보시면 우리 이거 다 알잖아. 5C3은 10. 3이 6 해주니까 답이 이제 5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돼. 5분의 3 됩니까 이거? 이거 맞니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답은 맞는데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 약간 의문이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의문이 들어야 돼 이거 하나 봤을 때. 무슨 의문이 들어야 될까? 힌트는 저번 시간 중복조합 할 때 수절과 조합의 그 구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던 거로 생각을 해봐. 대상이 뭐? 맞아. 자, 봐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지. 얘들아, 흰 공 3개 같은 종류의 색깔 아니야, 이제? 자, 검은 공 2개 같은 색깔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 조합이든 순열이든 앞에가 대상이 오는데 대상은 무조건 다 다르게 생긴 대상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야. 흰 공 3개 똑같잖아. 검은 공 2개 똑같잖아. 같은 게 섞여 있잖아. 2종류 있어가지고. 그런데 같은 게 좀 섞여 있는데 다르게 취급해도 되냐는 거야 이거. 다르게 취급해도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이런 이제 호기심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이제. 뭐가 딱 깨달았니 이제? 그건 아니야? 자, 이런 이제 의문이 좀 있어야 돼 이제. 자, 결론.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이렇게 풀었다는 것 자체가 저거를 다 다르게 본 거야. 다르게 본 거. 자, 결론을 얘기해 줄게. 같은 게 섞여 있긴 한데, 이 문제를 풀려면 다 다르게 취급을 해놓고 풀어야 올바른 답이 나와. 다 다르게 취급을 해놔야 돼. 같은 거 저 상태로 냅둬서 푼다? 그러면은 무조건 오답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좀 잘 들어봐, 이제. 얘들아, 처음 확통을 이제 이 문제를 접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지금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을 때 3개를 꺼내잖아. 그럼 봐봐. 3개를 꺼낼 때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낼 수도 있지. 0, 3은 안 돼. 개수가 모자라서 안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게 지금? 이거 3가지 아니네 3가지? 근데 그 중에서 흰 공 2개,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3가지 경우의 수인데, 우리 이거 구하는 거네? 그럼 3분의 1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납득이 되네? 3분의 1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3분의 1로 하면은. 왜 그러냐? 아까 이제 너무나도 이제 쉽게 지나친 부분이 있거든? 자, 수학적 확률을 잘 보면은, 자, 표본 공간 S가 유한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유한해야 되겠지?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 이거.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똑같이 나와야 돼. 오케이? 자, 지금 이 흰검 이 상황 있죠? 이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달라. 그게 뭔 소리냐, 갑자기 이제.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현재 이렇게 들어있어, 주머니에.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흰 거 3개, 검은 거 2개 있어. 이 중에서 내가 랜덤하게 3개를 꺼낼게. 3개를 이제 꺼낼 거야, 이제.
그러면 지금 흰 공이 좀 많죠? 검은 공은 좀 모자라잖아, 이제. 검은 공은 이제. 너네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래?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높을까? 이거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니, 이거? 위에 거? 위에 거? 좀 받아들여지니? 받아들여지십니까? 진짜로? 자,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좀 극단적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이제. 만약에 흰 공이 이제 100개가 있어. 검은 공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 중에서 2개를 뽑을게, 2개. 그러면은 2개 뽑을 때 얘가 이제 2개 빵개냐, 1개 1개냐, 이렇게 하나 정도 더 주자. 이렇게 케이스가 3가지지, 그지? 자,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주머니에 흰 공이 겁나게 많아. 그러면은 2개를 꺼낼 때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비교해 볼래? 야, 흰 공만 겁나게 많은데 102개 중에서 2개 꺼낼 때 흰 공만 2개 나올 확률을 생각해봐. 그 다음에 102개 중에서 검은 것만 2개 나올 확률을 생각해봐. 어떤 게 확률이 높겠어? 위아래 중에서? 위에 거. 이거 받아들여지니 이거? 야, 검은 공 2개 꺼내려면 겁나게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확률이랑 얘 확률이 달라. 근데 확률을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이 각 근원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해야 돼. 근데 지금 다르다는 문제가 생기잖아. 다르다는 문제. 이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같은 것이 있지만 다 다르게 취급하는 거야. 보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제.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냥 다 다르게 봐서 이제 흰공 3개를 다 다르게, 검은공 2개도 다 다르게 해서 이제 분모를 이제 다 다르게 본 거니까 분자의 경우의 수도 구할 때 같은 거를 다 다르게 취급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 이 얘기야. 다르게 취급을 해서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그냥 조합으로 막 하면 된다. 5C3으로 막 꺼내주시면 될 것 같고. 9번. 자, 방정식 중복조합인데. 자, 보시면 자,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x, y, z 중에서 의무로 하나를 택할 때 y가 3일 확률을 구해주래. y가 3일 확률. 자, 일단은 순서상 중에서 하나 택합니다. 자, 우리 이 방정식을 보고 몇 h 몇이라고 하기로 했죠? 3h8 바로 나와야지.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8이라고 바로 작성하시는데 3h8. 자, 근데 우리 뭐일 확률? 그 y가 3일 확률을 구하래. y가 3일 확률. 자, 그러면 지금 y가 3이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x 플러스 z가 몇이 돼야 되는 거?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5가 돼야 되는 거. 우리는 저거를 보고 몇 h 몇이라고 했죠, 저거를? EH5라고 했죠? EH5. 그래서 EH5라고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 EH5.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다. C로 바꿉시다. 10C8, 그 다음에 6C5 이렇게 나오니까 10C2, 45, 6C1, 6으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15분의 2라고 나오게 됩니다. 1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이제 10번을 이제 보시면 10번을 보시면 자, 빨간 공과 파란 공을 합해서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다시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 자, 얘들아, 요 문제 잘 봐. 이거 되게 너네들이 이해 되게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자, 현재 빨간 거 파란 거 합쳐가지고 7개의 공이 들어있대. 7개. 그 중에서 2개를 꺼내겠대. 근데 빨간 게 몇 개 들어있고 파란 게 몇 개 들어있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일단 7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꺼내. 색깔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다시 원상복구 됐죠? 또 2개 꺼내가지고 색깔 확인하고 다시 넣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시행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니까 7번에 한 번 꼴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빨간 공이 나왔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여기서 말하는 7번에 한 번 꼴이라는 거는 확률상 7분의 1이란 얘기야. 7분의 1. 7분의 1을 의미하시게 되는 거고 7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개의 공이 모두 빨간 공이었다 라고 나오잖아. 모두 빨간 공이었다. 자, 뭐가 7분의 1이냐? 내가 지금 이 빨간 공의 개수를 x개라고 잡아볼게. x개라고 이제. 그러면은 저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시는데 7개 중에서 2개 꺼내는데 자, 그런데 이제
빨간 거만 2개 꺼낼 확률이 7분의 1이다 라는 얘기야. 빨간 거만 2개 꺼낼 확률이 7분의 1. 되십니까?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면 될 것 같아. 분모를 이제 7C2가 몇이냐면은 7C가 몇이야? 7C가 21이지? 곱하기 21이니까 이제 3이 나오게 돼서 X가 몇이 돼야 됩니까? X가 3이죠. 3. 3C2가 3이야 얘들아. 3C2가 3.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될 것 같아. 빨간 공이 3개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 다 11번 기하적 확률이에요. 기하적 확률. 자, 요건 좀 잘 보셔야 돼. 요거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2, 선분 AD가 1일 때 이 직사각형 ABCD의 내부에 의무의 점 P를 잡게 돼. P를 이제. 그랬을 때 삼각형 PAB가 예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해주래. 예각. P는 이 직사각형 내부에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확대가 되는데. 자, 요걸로 보자 그냥. 그 P가 여기 내부에 존재하는데, 근데 P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 PAB의 모양이 결정이 된대. 모양이 이제. 자,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면은, 잘 보세요. AB는 이미 위치가 정해져 있지.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각도가 정해질 것 같은데,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떠올려야 돼. 그럼 중심이 원점일 것이고, 자, 올라가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러한 원을 떠올려야 돼. 자, 아랫부분은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잡아줄게. 점선으로. 점선으로 해줄게. 자,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점 P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이 결정돼. 만약에 점 P가 이 반원의 호에 걸쳐 있다.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죠? 여기가? 직각. 이거는 직각 삼각형일 때입니다. 직각 삼각형일 때. 이거 직각 삼각형일 때 얘기하는 거야. 직각일 때. 직각일 때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이거는 둔각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 아, 다시. 둔각이 아니라 여기가 예각 삼각형이야. 예각 삼각형. 여기가 예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예각 삼각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내부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둔각이야. 둔각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 둔각 삼각형. 자, 왜냐면은 실제로 점 P를 여기 내부에 위치하게 해서 삼각형 PAB를 한번 형성해봐. 그럼 둔각이 나와. 실제로 둔각이 나옵니다. 둔각이 나오시게 되니까 이제 밖에 있으면은 좀 극단적으로 여기 멀리 있다면은 이거 예각이야. 예각. 둔각은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예각 삼각형일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하적 확률은 이제 여기서는 넓이를 이제 이용해서 확률을 표현하죠. 점 P는 직사각형 내부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직사각형 넓이 분의 예각 삼각형에 해당되는 넓이를 분자에 넣어주는 거지. 예각 삼각형이 되는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반원 빼주면 되잖아요. 반원 빼주면 되니까 이제 반원의 넓이 몇이야 지금? 반지름 1이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 파인데 절반 해주니까 2분의 파이로 나오게 되겠네. 2분의 파이로. 되십니까? 찢어주면은 1-4분의 파이라고 나오게 돼. 1-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P는 1이고 Q가 -4분의 1, 2, 가지고 P 더하기 Q가 4분의 3, 2라고 나오게 되겠네. 4분의 3.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작가 끌었다 이어서 갑시다. 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볼 건데, 여기는 그 우리 집합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거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래가지고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그 원소의 개수가 자,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교집합이죠, 교집합. NA 교집합 B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양변을 이제 NS로 나누겠다 이거야. NS로 나누겠다. NS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자, NS분의 NA 합집합 B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요거 다 NS로 나눕니다. NA 나누기 NS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B 나누기 NS NB 나누기 NS 자, 그 다음에 이제 N 자, A 교집합 B 나누기 NS 자, 요렇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 요렇게 자, 저렇게 NS로 나눠. NS로 이제 나눠놨어. 자, 따라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요거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줘가지고 저거 PA 합집합 P야.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해당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거 다 P로 바뀌니까 PA 합집합 B는 여기 벌써 돌아가시려고 그래. 잠깐만. 자, 오씨, 꽉 잡아야 되겠는데. 자, PA 더하기 P, 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합 쓰듯이 보시면 됩니다.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마이너스 교집합으로 확률을 적어주면 돼. 교집합으로 이제 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 확률을 구하고 B 확률 구하는데 둘 다 만족하는 확률이 중복으로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빼주신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뺀다. 자, 특히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겹치는 게 없는 즉 공집합이었었거든요. 확률로 따지면 0이야. 확률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PA 합집합 B 어떻게 나와주셔야 되냐면은 이제 이거는 교집합이 이제 확률이 0이면은 단순히 PA 더하기 PB로 써줘야 될 것 같아. PA 더하기 PB. 요렇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야. 여사건의 확률. 자, 표본 공간 S의 사건 A에 대해서 자, 두 사건. 자, A랑 A 여집합은 서로 얘들아, A랑 A가 아닌 거는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배반이다라는 얘기야. 서로 배반 사건. 서로 배반 사건이므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거야. 여기 B를 A 여집합처럼 보는 거거든. A랑 A 여집합은 서로 배반이니까 이제 요거를 빼고 쓸 수 있잖아. B를 A 여집합으로 보시는 겁니다. B를 A 여집합으로 보시면 여기가 PA 더하기 PA 여집합. 그런데 이 A랑 A 여집합을 합쳐버리게 되면은 전체 확률 1이 돼버리는 거잖아. 전체 확률 1이 돼버리니까 그때 이 1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이게 좌변이 1이니까 자, PA 더하기 PA 여집합이야. 그래가지고 PA 여집합을 구해주려면 PA를 이항해서 1-PA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PA로 나온다.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PA라는 게 뭐냐면 여사건의 확률이야. 여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나온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12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되게 쉬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다. 이 10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 그 뽑은 게 4의 배수가 나오거나 혹은 6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가 나올 확률.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나 라고 되어 있는 거는 또는으로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또는으로 이해해 주는 거야. 또는. 자, 그러면 봐봐. 자, 전체 경우의 수 100분이야. 100분의 이제. 근데 이제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야 돼.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4의 배수 몇 개 있죠? 25개 나누기 4 해주면 되겠지? 25개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의 배수는 몇 개 있죠? 100 나누기 16 하면은 몇이야? 16개 16이야 16 100 나누기 16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또는이니까 이게 합사건이야. 둘 다 만족하는 거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죠. 여기는 이제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가 와줘야 되는 자리고 12의 배수가 자, 그랬을 때 12의 배수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까?
8개. 그치? 8개. 미리 계산했구나.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100분의 33입니다. 100분의 33.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100분의 33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럼 13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파란 공 3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대. 여기서 3개를 꺼내겠대. 자, 전체 상황. 총 7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낸다. 7C3이야. 7C3. 자, 근데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거나, 자, 여기도 이제 나오거나 라고 돼 있잖아. 또는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으로 이제 나오거나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덧셈 뺄셈에 관련된 정리이잖아. 다음 시간에는 확률에 무슨 정리가 나올까? 곱셈 정리가 나와. 자, 그때는 곱하기랑 관련된 거고 여기선 더하기란 말이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는 사건과 파란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건을 비교해봐. 파란 게 하나가 나오는 거, 파란 게 안 나오는 거. 이게 동시에 벌어질 수 있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어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확률은 파란 공이 하나만 나오는 사건을 적어볼게. 파란 게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가 파란 공 나온다. 나머지 빨간 공이 이제 몇 개냐면은 2개다라는 거야. 2개.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파란 게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야. 자,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C 0. 자동적으로 나머지 3개가 빨간 공이 나와주지 않을까? 4C3으로 잡는 거야. 4C3으로. 저렇게 잡아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7C3이 있죠? 7C3. 7C3은 이제 7, 6, 5 해가지고 계산하면 35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 6, 18. 그 다음에 1, 4, 2. 1, 4, 4죠? 그러니까 35분의 22라고 답을 내는 거지. 35분의 22.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빼는 게 없죠? 배반 사건이니까 뺄 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겠고, 필수에 이제 14번 남아 보시면 14번 이제. 자, 표본 공간 S에서 두 사건 A, B가 있대. 자, 그랬을 때 이제 PA, PB, PA 여집합 모시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 자, 이랬을 때 이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래. 교집합에 대해서. 자, 이거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떠올려야 돼. 집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었냐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이 여집합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여집합 뽑아. 얘도 뒤집어. 얘도 뒤집어. 이 전체의 여집합. 이게 2분의 1이다 이 얘기야. 이게 2분의 1. 요게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 자, 이거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안의 확률 빼는 거였었거든요. 얘가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 얘가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저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보실 수 있겠죠. P, A 합집합 B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야. 2분의 1. 2분의 1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이 A 합집합 B 확률, 자, 요거 가지고 해볼게. 요거 가지고 이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집합. 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집합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이렇게 2분의 1이 얘랑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교집합 넘겨주는 거니까, 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시면 10분의 해주신 다음에 10분의, 자, 이거 몇이야 이거 2 더하기 4 마이너스 5 10분의 1이네. 10분의 1.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되십니까? 자, 15번. 자, 당첨제비. 자, 4개의 당첨제비를 잠깐만. 아까 이거 할 때 하나 더 얘기하면은 지금 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잖아 이제. 근데 이거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이제.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집합 벤 다이어그램. 내가 만약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해주면은 저기 나와 있는 확률을 여기다 적어볼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 이렇게도 생각해볼게. 교집합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x로 잡아. 여기를 x로.
그러면 PA가 5분의 1이니까 여기 왼쪽 사이드는 5분의 1 빼기 X 됩니까? 5분의 1 빼기 X. 오른쪽 PB가 5분의 2니까 5분의 2에서 지금 X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2에서 X 빼줘야겠지?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돼줘야 돼. 자 그러면 이 아까 여기 바깥 부분이 아까 2분의 1이었거든요. 얘가 아까 P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2분의 1이니까 바깥 부분이 2분의 1이잖아. 바깥 부분이. 그러면은 안에도 2분의 1이어야 총 다 더해서 1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한 게 2분의 1이다 라고 놓아도 될 것 같아. 2분의 1이다. 자, 뭐 이 문제 풀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가끔 이제 문제 풀 때 여기를 구하라는 게 나와. 여기. 이거 어디야? 여기. 여기 구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좀 더 낫겠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 15번 보시면 자 15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했을 때 총 16개의 제비가 있다. 이 중에서 2개를 이제 동시에 꺼낸다. 그럼 벌써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야? 전체 경우의 수가 16개 중에서 2개 꺼낸다고 16C 2. 자 돌아가셨다. 자 16C 2야 16C 16C인데 자 근데 적어도 한 개는 당첨 제비가 뽑힐 확률을 구하래. 자 수학에서 적어도라는 게 나오면 반대 여사건을 한번 좀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돼. 여사건을 이제 요걸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여사건을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사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 전체 확률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자라는 거야. 지금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당첨 제비가 뽑혀야 돼. 여사건으로 부정해주면 어떤 상황이죠? 당첨 제비가 아예 안 나오는 거. 다 꽝. 당첨이 4개 있으면 당첨이 아닌 거는 몇 개 있는 거야? 12개가 있다라는 거야. 12개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적어도 한 개가 이제 당첨이었던 걸 구하는 거니까 6건으로 당첨이 아예 아닌 것만 뽑아야지 12개 중에서 2개 당첨이 아닌 거 12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확률로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이게 몇이야? 16C2 120 12C2 몇이야? 66 이거 안 해오니까 바로 안 나오지 그지? 안 해오니까 바로 나와? 자 120분의 54 약분해주면은 20분의 9 이렇게 나올 것 같아. 20분의 9 이렇게 답을 내주는 게 맞아. 이렇게 답을 내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실수를 해서 틀린다면은 어디가 실수할 만한 포인트일까? 어디가?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써가지고 요거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너네도 다 한 번씩은 이런 실수할 거야.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전체 확률에서 빼고 들어가라고. 반드시 빼고 들어가셔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여사건을 이제 무조건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아니야. 갑자기 뭔 소리냐 그게. 문제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 이제. 문제 상황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당첨 4개 있고 당첨이 아닌 거 12개가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임의로 제비를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뽑을게.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뽑을게. 자, 이제 동시에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내가 여기서 얘를 몇 개 꺼낸다고 해볼까? 내가 얘를 4개를 꺼낸다 가정해볼게. 4개. 확통을 잘 하시려면 문제 상황을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고 구조화할 수 있어야 돼. 구조화를 이제. 그것도 뭔 소리냐? 자, 지금 당첨이 최대 4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당첨이 몇 개 있고 꽝인 것도 몇 개 섞여 있겠지. 꺼낸 4개 중에서. 그러면은 당첨이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빵개일 수도.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했어. 적어도 당첨이 하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당첨이 최소한 하나만 나오려면은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주는 거잖아. 총 5가지 케이스로 문제 상황을 구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직접 4가지 다 할 필요 없지.
전체 확률에서 요거 아닌 거 하나 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문제 상황 바꿔보자. 만약에 적어도 당첨이 3개야, 3개. 만약에 적어도 당첨이 3개면 이 둘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 둘만?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5가지 케이스 중에서 얘네 둘 직접 구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6건으로 하면은 전체 확률에서 얘네 셋을 빼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6건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6건으로 풀어야 답을 내는 게 빠르니까, 쉬우니까, 간결하니까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6건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 6건을 했을 때 케이스가 적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더 수월한지를 생각해야 돼. 더 수월한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만약에 3개 이상이다. 적어도 3개 이상이면은 직접 이거 2개 구하는 게 낫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학통은 문제 상황을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고 당첨이 몇 개 뽑았냐 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라스트 16번. 자, 얘도 이제 보시니까 적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적어도가 안 나오는데요? 자, 여기 봐봐.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 자,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5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2의 5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뒷면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6건으로 해보자. 이 문제를 구조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뒷면의 개수가 과연 몇 개일까?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니? 0, 1, 2, 3, 4, 5. 이 중에서 뒷면이 2개 이상이다. 예고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6건. 뒷면이 빵개일 때랑 뒷면이 1개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고. 이렇게 이제. 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봅시다. 이제 여기서 뒷면이 빵개인 거. 뒷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조합으로 하면 되거든. 5개 중에서 뒷면이 빵개인 거야. 뒷면이 하나인 경우의 수 5개의 동전 중 어떤 게 뒷면이니 동전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이제 1-32분의 1 플러스 5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32분의 26. 그래서 약분해주니까 맞죠? 16분의 13 나오나?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